5단원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1.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할 수 있다와 그 다음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강원도 방언으로 옮겨 쓴 다음 시를 낭송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 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진달래꽃이라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것을 강원도 사투리로 옮겨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보는 기매해서 들고 번질 저는 입두쩍 않고 신질로 보내드릴 기래요. 영변의 약산 빈달배기 참꽃 한보탱이 따더 내재는 길가루 훌훌 뿌려줄 기래요. 내 걸리는 발자국 내 꼰진 참꽃을 찢어 밟고 정이 살패 가시우야. 나 보는 기 제수발이 없어 내 튈저는 죽으면 죽었지 찔찔 짜잔을 끼래요. 자,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자, 이렇게 그 강원도 사투리를 썼을 때 우리가 그 강원도 사투리 어휘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강원도 박원을 통해서 어떤 원작 시와는 또 다른 즐거움과 향토적인 정서, 그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향토적인 정서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개인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교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일기를 바탕으로 개인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를 이해해보자 그랬네요. 자, 일기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 경수와 함께 옷을 사러 갔다. 경수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는 나에게 그 옷이 잘 어울리는지를 물어봤다. 나는 속으로 그 옷의 디자인이나 색이 경수에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라고 애둘러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옷을 고를 줄 알았는데 경수는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냥 그 옷을 샀다. 집에 돌아와 씻고 나오니 경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집에서 아까 산 옷을 다시 입어봤는데 나한테 너무 안 어울려.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지 그랬어. 나라면 사지 말라고 말했겠다. 친구의 기분을 배려해서 말한 것도 모르고 경수가 내 탓을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자, 이런 일기 내용이네요. 결국 지금 경수와 나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못한 거죠.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까요? 나와 경수의 듣기 말하기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써보자 그랬네요. 이 둘의 말하기 방식,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나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배려해서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하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경수는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후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하기 방식을 가진 친구죠. 자, 이렇게 상대방의 듣기 말하기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둘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면 경수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사서 기분이 상하였고 그 다음 나는 자신의 배려를 몰라준 경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마다 듣기 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자 개인이 지닌 성격이나 가정, 사회 집단, 지역 등이 자신이 살아온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듣기 말하기 방법은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자신과 다른 성향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듣고 말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자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의 말하기 방식 어떤지 생각 각자 해보기 바라고요. 자, 본인과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가급적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방언입니다. 1번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과 둘의 관계를 알아보자 그랬네요. 자, 일단 먼저 가의 상황입니다. 일기예보를 하고 있나 봐요. 무슨 지역 방송이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고 지금 이쪽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었네요. 자, 나번 상황 볼까요? 집이네요. 오늘 겁나게 덥단께 싸게 들어오소. 네, 지금 여기서는 전라도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와 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인물이 가에서는 표준어를, 나에서는 지역방언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지 정리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먼저 가의 상황입니다. 가의 상황은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표준어를 사용을 했죠. 자, 표준어를 사용한 이유는 불특정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쓰죠? 표준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나번 상황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집에서 가족 또는 고향 친구와 사적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투리를 썼죠. 자, 이렇게 사투리, 지역 방언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가족 또는 친구와 대화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언어 습관에 따라서 지역 방언 등을 사용해도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가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면 시청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추측해보자 라고 그랬네요. 자, 가와 같은 상황은 아까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상황이었겠죠. 해당 지역의 같은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방송에서 듣는다는 측면에서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방송인과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연대감, 서로를 이어주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의 말로 날씨 예보를 해서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다른 지역 사람일 경우에는 지역 방언으로 일기예보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생각해 봅시다. 네, 일단 비공식적인 느낌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질감이나 거리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언의 어휘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표준어와 지역방언을 각각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랬네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식적인 말하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나 강의를 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역시 공식적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역시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네,
명절에 친척들과 모였을 때, 그리고 고향 친구들과 만났을 때 다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죠.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연극에서 대사 처리를 할 때 지역 방언을 써주는 것이 사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특성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설의 밑줄 친 부분을 표준어로 바꾸어 보고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자 그랬네요. 자,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라는 소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기억.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중 알고 있습니다마는 풀에 갬겨서 잦은 그가 안 나가고 오토바이가 뒤로 가는 행편이더라 이깁니다. 풀 벼서 남조유, 퇴비험은 누구 농사가 잘 되느냐 이 얘깁니다. 식전 저녁으로도 짐승만 벼유. 그런디 저기 저 구석은 멋댐시 일어났다 앉았다 험에 방정을 떠는겨? 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떠드는겨? 네, 보니까 충청도 지역 사투리가 사용된 것 같고요. 지역 방언이. 자, 기역과 니은 표시되어 있고요. 기역과 니은을 표준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중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으로 바꿨고요. 풀에 갬겨서 잦은 그가 안 나가고 오토바이가 뒤로 가는 행편이더라 이깁니다. 자, 이 부분은 풀에 감겨서 자전거가 안 나가고 오토바이가 뒤로 가는 형편이라 이겁니다. 라고 표준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니은 표준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점잖게 있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표준어로 바꿔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어로 바꾸었을 때와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표현 효과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표준어를 바꾸어 보면 말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지역 방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나 향토적 정서 및 친근감은 표준어를 사용하면 사라지겠죠. 3번 다음 대화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 방언의 다양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자 그랬네요. 자, 이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 경상도가 고향인 친구네요. 안녕, 오랜만이네. 우야꼬, 오빠는 갈수록 애비 가네. 갈수록 야위어 가네. 애비? 네, 경상도가 고향인 경상도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여자친구는 우야꼬 오빠는 갈수록 애비 가네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경상도가 아닌 아마 경기도겠죠? 이쪽 다른 지역의 사람은 이 애비 가네요 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여자친구는 애비 가네요를 야위어 간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건데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거죠. 이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 적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야위다라는 경상도 방언인 애비다를 사용하여 애비가네에 라고 말했죠. 그러나 표준어 화자인 남자는 애비를 아버지의 낮춤말로 오해했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위 대화 상황처럼 자신과 다른 지역의 사람을 만났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그랬네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다른 지역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